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저 곳곳에도 근대 한옥이 많이 있죠. 대부분 1970, 80년대에 지어진 곳들인데요. 낡고 노후해서 불편한 점이 많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고민하거나 아예 빈집으로 방치해 두기도 합니다. 자, 근대 한옥 리모델링, 한국사회주택협회 부설 건축학교 함석호 교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함석호 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함석호입니다. 예. 자, 시골 한옥 건축학교 수강생을 현재 모집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자, 먼저 이 시골 한옥 건축학교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 주시죠. 예. 일단은 건축학교를 소개하기 전에 예. 제가 한국사회주택협회 부설 건축학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회주택협회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 건축학교를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올해로 설립된 지 한 10년 됐습니다. 예.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활동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주거약자, 그러니까 뭐 청년, 그다음에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동안 이제 쫓겨날 걱정 없이 이렇게 주거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10년 전에 설립되었고 현재는 수도권에 약 한 1만 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어차피 사회주택이 건축과 결부되니까 부설 건축학교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부설 건축학교를 설립하게 되었고, 예. 그리고 작년엔 충북 제천 덕산면에 청년들이 귀농귀촌을 해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살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 그러면 이걸 건축학교 방식으로 풀어보자 해서 작년에 덕산면에 그때는 목조 건축학교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4가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같이 집을 함께 짓고 함께 배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4가구를 새로 지으셨어요? 예.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작년에 2가구는 요번에 하게 될 근대 한옥처럼 예. 1950년대에 지어진 흙집을 한옥 흙집을 리모델링해서 2가구를 만들었고, 예. 그다음에 2가구는 목조주택으로 신축을 해서 2가구를 만들었고, 그게 총 4가구를 했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올해는 예. 시골에 이제 빈집들이 많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건축학교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안동 북구면에 1970년대에 지어진 시골 한옥이 있어요. 예. 가보니까 깨끗하고 괜찮더라고요. 예. 이걸 사람이 좋게 살기 좋게 한번 고치는데 이걸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건축학교 방식으로 직접 같이 고쳐보자 배우면서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작년에는 충북 제천에서, 올해는 이제 안동 북구면에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사회주택협회라는 게 이제 공익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는 협회가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사회적 주거 약자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로 이제 근대 한옥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한옥들 말하는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안동 같은 경우에 안동 태화동이나 평화동에 이래 보면 7, 80년대 지어진 근대 한옥들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런 한옥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렇죠. 사실 5, 60년 된, 오래된 집이긴 하지만 고쳤으면은 또 꽤나 쓸만한 그런 집들이 많을 테니까. 이걸 허무는 것보다는 이제 리모델링해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이런 사업입니다. 자, 근대 한옥 리모델링 원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리모델링 할 때 이제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옛날에 1970년대나 80년대에 지어지다 보니까 단열 문제, 난방비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을 지어서 보통 한옥들이 보면 아름답긴 한데 실제 살아보면 많이 추워요. 겨울에 정말 춥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뭔가 하면 부엌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있고 화장실이 또 바깥에 나가서 있고 이러니까 주로 살림하는 주부들이 생활하기 불편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것들을 이제 집을 고칠 때 그 한옥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 단열을 신경 써서 이제 집이 살아도 춥지 않은 집으로 고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번째 밖에 있는 주방이나 화장실을 집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거기에서 살아도 불편하지 않게 살게 하는 그러면서 한옥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점을 두고 고치고자 해요. 그렇군요. 옛날 집 보면 이제 단열이 항상 좀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주방과 화장실 집 안으로 들이는 이 점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말씀이시고 자 근대 한옥 가운데 이제 빈집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을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거의 이제 주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카페라든지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예,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아파트 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이제 점점 한옥의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리고 그 소위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 이제 은퇴자들이 매년 해마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100만 명 가깝게 계속 나오죠. 쏟아져 나오는데 이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뭐 퇴직금 받아 나오는데 뭐 대부분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카페 이런 거 하면 한 90% 이상이 그 1, 2년 안에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받고 나온 퇴직금도 다 까먹고. 다 날리고. 근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시골에 보면 저런 집은 고치면 괜찮겠는데 하는 집이 많거든요. 그런 집을 고쳐서 아예 고칠 때 농촌 민박이나 뭐 카페나 에어비앤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고치면 이 은퇴자들이 예를 들면 뭐 집과 함께 또 마당도 있고 텃밭도 생기고 그런 공간들이 되고 그다음에 이 집들을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하면 그걸로 생활비도 충당이 되고 그다음에 퇴직금 안 까먹고 그게 그 본인의 자산으로 그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빈집 활용을 하면 이 사실은 10년 안에 지금 그 시골 보면 전부 뭐 70대 이상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는데 10년 안에 막 그 없어질 마을들 많잖아요.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농촌 소멸, 시골 소멸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막 도시민 유치하려고 이래 하는데 그럴 때 이런 예를 들면 빈집이나 한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빈집 고쳐서 단지 이제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뭐 카페나 숙박 시설로 이렇게 사업 쪽으로도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소멸 위기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자 현재 시골 한옥 건축학교에서 수강생을 모집 중인데 지원자에게 어떤 뭐 자격 조건 이런 게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고 어떤 분들이 지원하면 좋을까요? 아니요, 특별한 자격을 두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골에 이제 뭐 빈집이나 한옥을 고쳐서 자기가 시골에 살아보고 싶은 사람. 그다음 번째 뭐 그걸 고쳐서 뭐 농촌 민박이나 에어비앤비나 카페를 해보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 사람. 뭐 이런 분들이면 누구든 가능하고 또 집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거의 건강해야 되겠고. 건강. 그러면 이 노동을 자기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진 사람이면 남녀 가리지 않고 누구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누구나. 건강한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다. 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교육 기간하고 수업 내용도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죠. 이 북후면 영곡리에서 이제 그 1970년도에 지어진 근대 한옥을 그 같이 수업을 하면서 고쳐 나갈 텐데 요게 이제 3월 3일부터 시작해요. 3월 3일부터 이제 4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5일 수업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해요, 수업을? 하루에 아침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일찍 5시에 하네요. 끝내는데 예. 실제로 이제 이걸 하면 그 실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전에 건축학교 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 아침에 이제 모여서 네. 티타임 하면서 이제 뭐 건축 이론도 이렇게 좀 수업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진행할 뭐 리모델링할 일들 설명하고 이래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이론 수업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론 수업. 예. 그다음 번째 이제 12시에 점심을 먹을 텐데 예. 또 30분 전에 이제 오전 일과를 마치고 그 했던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질문도 받고 예.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1시간 밥 먹고 쉬고 이제 오후에 또 1시에 시작하기 전에 30분간 이론 수업하고 예. 또 마치기 또 30분 전에 또 맞춰서 이론 수업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이론과 실기 결합해서. 예. 참 그리고 예. 집을 고칠 때 핵심은 이제 전기하고 전기. 물하고 예. 그다음에 물을 썼다라면 그 폐수들을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집에 이제 뭐 전기 시설이 반드시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물도 집 안으로 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쓴 물을 정화조를 거쳐서 배출해야 되고 그렇죠. 이 핵심을 이제 같이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시골 한옥이 추우니까 이 집이 이제 단열 성능이 좋은 집으로 그러면서 살기 편한 공간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함께 이제 수업하게 되는 거죠. 그 기본 뭐 이론 지식이라든지 손재주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도 이거 가능할까요? 제가 그동안 건축학교를 몇 번을 진행을 했는데 해보니까요. 그 작년 제천에 여름에 했는데 작년에 여름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예. 그런데 출석률 100%였습니다. 그 정도예요? 한 몇 명 정도 수강생 모집하실 건가요? 해보니까 너무 많으면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는 5명만 모아서 5명만요? 완전히 그래서 소수정예. 5명 가지고 이제 그러면 거의 1대1 수업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하면서 하면 수업의 충실도도 높아지고 하고 나면 막 자기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들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수강료는 혹시 많이 비쌉니까? 아니요, 수강료를 별도로 받질 않아요. 수강료도 없어요? 80만 원을 받는데 80만 원. 거기에서 30만 원은 뭐 이렇게 책하고 개인 공부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사드리고 그럼 50만 원은 뭐냐? 보증금이에요. 수업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 80% 이상 수강을 하면 50만 원 돌려줘요. 80% 안 되면 안 돌려주고. 안 돌려줄 거예요. 100%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다들 뭐 만족하시던가요? 이거 강의 끝나고 나서? 지금도 서로 연락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5명 뽑는다 그러면 지금 아직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까? 한 분은 신청했고요. 이미 했고. 그럼 4명 남았네요? 정원이? 그렇죠. 그거 빨리 연락해야 되겠네.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그러면? 일단 한국사회주택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그 시골 한옥 건축학교 한다고 공고를 해놨어요. 한국사회주택협회 홈페이지로 가면? 한국사회주택협회. 그리고 그 다음 번째 뭐 제 SNS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페이스북하고 제가 카톡하고 이렇게 연락해도 되는데 제 연락처가 010-7297 1332 그 전화번호도 아예 공개하시는 거예요? 공개하죠, 뭐. 우리 함석호. 말씀하세요. 7297-1332로 저한테 직접 문의하셔도 됩니다. 우리 시골 한옥 리모델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우리 건축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함석호 교장 선생님 번호가 010-7297-1332번으로 직접 연락하시면 또 상담도 해드릴 겁니다. 오늘 시간 많이 지났네요. 교장 선생님, 우리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전화기 불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한국사회주택협회 부설건축학교 함석호 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